동일한 아이템이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잘 살펴보고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. 오늘은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우리가 소셜 벤처라고 불리는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,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, 예비 사회적 기업 이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, 그 첫 번째 단계,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도 뭐 소셜 분야로 신청을 하는 거 가능합니다. 우리가 근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,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검색창에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나오게 되는데, 여기 들어가시면 이 사회적 기업,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, 뭐 모든 정보들이 여기서 진행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알림마당에 들어가시면 이 공지사항이 있게 되는데, 이 공지사항의 첫 번째 공지에 보면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5월 27일까지 모집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 공고, 이 공고문부터 여기 신청 안내 및 자주 하는 질문까지 다 올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공고문 보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네, 공고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 공고인데요.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예비 사회적 기업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. 여기 보면 이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을 통해 가지고 창업 자금, 그다음에 소셜 미션 확립, 그다음에 사업 모델 수립하는 과정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절차를 한번 보면 일단 5월 27일 6시까지 접수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우선순위 창업팀을 선정하고, 그 다음에 창업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게 6월 24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. 6월 말까지 최종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후 7월부터 12월 달까지 창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지원 규모를 보면 총 260개 팀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. 그래서 32개 이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신청서 작성할 때 이 창업 지원 기관을 선택해서 접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뒤에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 리스트 보면서 내가 신청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원해주는 거는 일단 창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. 이 공간에 보면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들, 뭐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공을 해주고 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 자금을 팀당 700만 원.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사업 평가를 받아가지고 좀 더 감액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700만 원 일괄 협약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7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팀빌딩, 구성원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이 창업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멘토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. 1대1로, 그러니까 우리 팀을 관리하는 멘토가 한 명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전문적인 뭐 업종이라든가,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화해서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전문 멘토링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. 창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멘토링 받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,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창업이다 보니까 창업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. 필수적으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뭐 특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신청하고 접수하는 방법은 뭐 5월 27일까지 뭐 접수한다고 얘기를 드렸고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 구비 서류들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, 업로드 해주시면
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신청 제외 대상인데요. 이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일단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부처, 지방자치단체 이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,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원 사업과 이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신청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신청하고 서류가 선정되더라도 일단 이후에 이제 탈락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꼭 확인을 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평가 기준인데요. 우리가 이제 이 평가 기준은 이 사회적 기업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평가할 거기 때문에 소셜 미션에 대해서 점수를 좀 측정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평가할 겁니다. 그 외에 창업 아이템, 그 다음에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창업 패키지 사업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이런 다른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평가, 성과 목표인데요. 최종적으로는 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형태, 이 사회적 기업 형태로 창업이 완료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야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수하게 졸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우수 졸업을 하는 이유는 이 다음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침 1에 보면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창업 지원 기관 리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권역별로 뭐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선택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우리가 지금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뭐, 물론 지원받는 금액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. 다만, 우리가 앞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또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하나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면서 요 사업 신청하는 거 동일한 아이템이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잘 살펴보고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그 목표치가 있습니다. 이 목표치를 잘 달성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.